콜로라도주 민주당이요, 같은 당 소속인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를 징계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총 리더입니다. 주지사니까. 그러니까 콜로라도주 민주당이 본인들의 당수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징계하는 그러한 일을 벌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티나 피터스. 메사 카운티의 전 서기인데요. 이 티나 피터스가 거의 9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석방해 줘야 된다라는 구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폴리스 주지사가 그러면 형량을 감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형량을 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6월 1일, 다음 주죠. 6월 1일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반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 맘대로 감형을 해주냐라고 반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지사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공화당한테 굴복한 거다.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사람 저런 음모론자들을 감형을 해줘서 풀어준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반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징계 결의안을 선택을 했는데 그 결의안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폴리스 주지사는 민주당 행사에서 연설을 하거나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는 것 금지. 당신은 이제 민주당 행사에 오지 마.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티나 피터스의 9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감형해 줬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본인이 속하에 있는 당의 동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어제 저녁에 화상회의에서 민주당 주중앙위원회 90%, 위원 90%가 찬성을 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이 극단적인 모습이 이런 데서도 좀 드러나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고 감정적으로 막 선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막 급진주의자들이 이게 무서운 건데 급진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몰고 나가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워워하는 사람들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90%가 찬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피터스는 어떤 인물이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락했던 바로 그 2020년 대선 이후에 6개월 만에 선거 조작을 입증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에 있는 투표기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2024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사용됐던 게 도미니언 머신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기계가 해킹당할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한 기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기계에 접속할 수 있는 키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열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락도 받지 않고 본인이 예정에도 없이 그렇게 했다. 단독으로 움직였다. 이거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9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게 된 겁니다. 좀 과한 징역을 받게 된 거죠. 폴리스 주지사의 이 감형 조치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압력을 가한 끝에 나왔습니다. 임기 제한으로 더 이상 주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폴리스 주지사는 외부의 영향에 굴복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본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압박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다만 이 피터스가 받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고 그녀의 헌법적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콜로라도 이 주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공화당 대통령한테 지금 당신이 굴복한 거잖아. 이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 뉴스의 보도를 보면은요. 주지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옳은 일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의견 차이가 검열이 아닌 토론과 대화로 해소될 때 가장 강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폴리스 주지사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끄러운 시스템입니다. 서로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말 못하게 막으면 그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지난 4월에 주 항소법원은 피터스의 유죄 판결은 유지되지만 유죄는 유죄인데 죄를 짓긴 했는데
형량은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형량이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심 판사가 피러스의 표현의 자유를 형량 선고에 부적절하게 고려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이거는 모든 미국의 국민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적용을 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항소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야기하면 형량을 줄여라라고 이미 법원에서 형량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판결로. 그러니까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피러스의 가명을 발표했던 날 폴리스 주지사가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러스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표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컴퓨터실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게 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선거에 조작하거나 끼어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컴퓨터실에 들어가가지고 불법적으로 들어간 게 문제지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불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한 거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9년형을 주는 건 과했다. 민주당 주 중앙위원회 위원인 마누엘 솔라노는 하지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피러스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결정은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주지사가 하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는 절대로 우리의 사법제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판사가 결정할 문제지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몇 년 감형을 해야 될지 그거는 판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 왜 그걸 주지사가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사 변호사인 앤 라 플랜트라는 분은요. 티나 피러스가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지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피러스의 변호인단 대표인 피터 틱틴이라는 분이요. 분노 때문에 이 폴리스 주지사를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모든 주민을 위한 주지사라는 거죠. 주지사가 민주당을 위한 주지사, 공화당원들은 개무시해도 되는 주지사, 이런 주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어가지고 좌파 시민들만 내 국민들이고 우파 시민들은 이거는 내란 선동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온전한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라면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들도 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인 겁니다. 근데 지금 폴리스 주지사는 그러한 기준으로 잣대로 보았을 때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옳은 인도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인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다라는 이야기.